비서가 엘리베이터 앞을 막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비켜주세요. 병원 가야 해요. 비서는 팔짱을 꼈습니다. 근무 시간인데요. 제 아들이 지금 미혼모가 회사 규칙도 모르나 봐요. 여자가 옆으로 비켜가려 했습니다. 비서가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복도의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비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애 핑계는 진리네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전 9시 18층 비서실은 에어컨 바람에 책상 위 서류가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프린터가 규칙적으로 종이를 뱉어내며 윙윙거렸고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에 앉으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송혜리는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한 손으로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가방 끈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회사야? 예리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조용히 있어야 해. 응, 예리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 직원 6명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예린 씨. 이 애가 민준이구나. 민준이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직원이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예의도 바르네. 정말 귀엽다. 다른 동료 2명도 민준이를 보며 웃었고 한 명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예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박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예리는 민준이를 사무실 구석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옆에 낮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색연필 몇 자루와 빈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어. 민준이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응, 크레파스 한 통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예리는 민준이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자 화면에서 파란 불빛이 퍼졌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뾰족한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강지혜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종이 위에 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예린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혜린 씨. 예린은 고개를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일정표 작성하세요. 잠시 침묵. 10시까지요. 예린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지혜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예린은 다시 앉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크레파스로 하늘을 파랗게 칠하고 집 옆에 나무를 그렸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보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예린은 그때마다 작게 웃어 보이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하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사무실 안 공기가 느슨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거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예리는 민준이 옆으로 의자를 끌고 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민준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와, 계란말이다. 박수진이 그쪽으로 걸어오며 손에 든 투명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빨간 딸기 몇 개, 보라색 포도 한 송이, 그리고 하얀 크림이 발린 작은 케이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을래?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진이 웃으며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예린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감사해요. 근데 민준이는 망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수진이 접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래? 이 과일들은 다 괜찮아. 망고 없어. 예린은 케이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케이크도요? 응, 이건 그냥 바닐라 케이크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예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오물거렸습니다. 예린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민준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가지 않은 직원 2명이 각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프린터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다과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지혜가 커피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노란 과육 자국이 흐릿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접시가 조금 전과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접시 가장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그대로 자기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포도알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 먹어.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구두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이 하나씩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접시 위 케이크를 쳐다봤습니다. 하얀 크림이 윤기 있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케이크 먹어도 돼? 예리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진 이모가 괜찮다고 했어. 민준이는 플라스틱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계속 먹었습니다. 예리는 도시락을 정리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일정표 파일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항목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비서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가끔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지혜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가끔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서류를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민준이가 목을 긁었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손으로 목 뒤쪽을 계속 긁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예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 전체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목과 뺨에 붉은 반점이 번지고 있었고 입술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예리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그녀는 민준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마를 손등으로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뭐 먹었어? 케이크만 먹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리는 테이블 위 케이크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손가락으로 떼어냈고 하얀 크림 안쪽에 노란 과육이 숨어 있었습니다. 망고였습니다.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망고잖아. 어떻게 괜찮아?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동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을 집어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예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아는 채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병원 가야 해요. 강지혜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근무 시간인데요. 비켜주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인데 또 조퇴세요? 예린은 옆으로 비켜가려 했습니다. 강지혜가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애 핑계는 이제 그만 대시죠. 강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계단,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송예린 씨, 강지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무단으로 나가시면 책임 못 져요.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계단실은 차가운 공기가 위아래로 흘렀고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예린의 발소리가 계단참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목이 괜찮아. 금방 도착해. 예린은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며 난간을 잡았습니다. 1층 로비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유리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자동문을 나섰습니다. 도로에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고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예린은 인도 끝으로 달려가 손을 들었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병원이요. 급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안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신호등이 번갈아 깜빡였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민준이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응? 민준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예린은 요금을 건네고 민준이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는 소독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안쪽에서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있었고 대기 의자에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30분 전쯤 망고 먹고 간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예린은 민준이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간호사가 민준이를 응급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커튼이 쳐진 칸막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예린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꺼내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알레르기가 있었나요? 3살 때부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에피네프린 0.3mg 즉시. 간호사가 트레이에서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쉬었습니다. 예리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주사가 민준이 팔에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에 붉은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청진기를 대고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괜찮아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이 시간 정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망고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붉었지만 숨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옆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회사에서는 아직 업무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강지혜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무단 조퇴 처리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민준이만 쳐다봤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민준이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귀가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집에 가자. 민준이는 눈을 뜨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예린은 민준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 6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저녁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거실 시계만 똑딱거렸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저녁 준비할게. 좀 쉬어. 응. 부엌은 냉장고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렸습니다. 예린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예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송예린 씨,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육진우입니다. 예린은 멈칫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아이, 괜찮습니까?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병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병원 응급실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예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쉬십시오. 아이 옆에 있어 주세요. 하지만, 출근은 모레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너머로 회장이 잠시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예린 씨, 네, 민준이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린은 당황했습니다. 사진이요? 네. 아이를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예린은 핸드폰 갤러리를 열고 민준이가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린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회장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육진우는 책상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자신의 7살 사진이 나왔습니다. 육진우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 코, 입 모양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귀 모양까지 확인했습니다. 왼쪽 귓불에 작은 점. 육진우는 자기 귀를 만져보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연회장, 술잔을 든 사람들, 어지러운 기억,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빈 방. 육진우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오래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밤 11시 회장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육진우는 책상에 앉아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펼쳐놓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왼쪽은 자신의 7살 사진, 오른쪽은 민준이 사진. 손가락이 민준이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똑같은 눈썹, 똑같은 코,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 육진우는 눈을 감자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육진우는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배를 외치며 또 한 잔을 건넸고 그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테이블 위 촛불이 2개로, 3개로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여자 목소리. 육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 방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육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그를 부축해 연회장을 나갔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 여자는 육진우를 객실까지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육진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육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메모 한 장. 물 드세요, 웨이트리스. 육진우는 메모를 집어들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현재 책상 위 2 사진이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육진우는 전화기를 드러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 실장,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회장님. 5분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지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육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7년 전, 더 크라운 호텔에서 열렸던 연애 기록을 찾아주십시오. 강지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7년 전이요? 네. 가능하면 그날 CCTV 기록도요. 강지혜는 태블릿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강지혜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안팀 사무실은 모니터 불빛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서버 냉각팬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강지혜는 보안 담당자 옆에 서서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7년 전 자료라 백업 서버에서 찾아봐야 할 겁니다.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있네요. 더 크라운 호텔 연회장 2018년 6월 15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 시간이 빨리 감기로 흘렀습니다. 오후 10시 32분.
화면에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비틀거리는 남자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화면 속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송혜린. 강지혜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USB에 저장해 주세요. 담당자가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강지혜는 USB를 받아들고 보안팀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실은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강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USB를 연결하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예린이 회장을 부축하는 장면.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다른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다과실 CCTV. 화면 속에서 자신이 케이크 접시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크림 안쪽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지혜는 영상을 멈추고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실. 강지혜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육진우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봤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육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다고요? 네, 7년 전 자료는 이미 삭제된 것 같습니다. 육진우는 한참 그녀를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혜는 허리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후. 비서실은 프린터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강지혜는 자기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옆자리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송혜린 씨, 요즘 회장님한테 특혜 많이 받네요. 옆자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혜요? 애 핑계 대면서 병원비까지 회사에서 대주잖아요. 다른 직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지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게다가 무단 조퇴했는데도 월급 깎이지도 않았대요. 회장님이 직접 처리하셨대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뭐지,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강지혜는 서류를 넘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이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모니터만 봤습니다. 예린은 그 시선들을 지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 박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린아, 요즘 분위기 이상해.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은 강지혜 쪽을 힐끗 보고 다시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돌아. 내가 회장님한테 특혜 받는다고. 애 핑계 대서 병원비 받아냈다고 그런 얘기들. 예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린은 강지혜를 쳐다봤습니다. 강지혜는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흘 후 예린의 핸드폰에 회장실 내선이 울렸습니다. 송혜린 씨, 잠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육진우의 목소리. 네, 지금 가겠습니다.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하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따라오는 눈빛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육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예린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육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 씨,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민준이와 제가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육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민준이 사진을 나란히 놓고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예리는 두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얼굴형, 눈썹, 코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7년 전 더 크라운 호텔에서 일하셨습니까? 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육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방까지 데려다 주셨죠.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그분이었어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육진우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린은 한참 그를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육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실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육진우는 책상에 앉아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봉투를 잡아 천천히 뜯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눈이 마지막 줄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육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아들, 7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 전화기를 들어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 씨, 지금 올라올 수 있습니까? 민준이와 함께요. 네, 알겠습니다. 2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예린이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회장실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앞으로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네, 나는 내 아빠야. 민준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빠요? 육진우는 검사 결과지를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예린은 종이를 받아들고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육진우는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도, 예린 씨도.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육진우의 목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같은 시각 IT팀 사무실은 서버 소리가 웅웅거렸고 모니터 불빛이 여러 개 켜져 있었습니다. 육진우가 직접 요청한 작업. 삭제된 CCTV 파일, 복구 가능합니까? IT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내부 파일은 완전 삭제가 안 됩니다. 복구 가능합니다. 다과실 CCTV. 지난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복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복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진행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30분 후 복구 완료했습니다. 영상 재생. 다과실 안 강지혜가 냉장고를 열고 케이크를 꺼내 주위를 둘러본 뒤 망고를 깎아 크림 안쪽에 넣었습니다. 포크로 크림을 다시 펴서 흔적을 지우고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육진우는 화면을 끝까지 보며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 파일을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네, 회장님. 다음 날 오전 비서실은 평소처럼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강지혜는 자기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 강 실장, 지금 회장실로 오십시오. 육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강지혜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육진우는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지 마십시오. 강지혜는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육진우는 노트북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다과실 CCTV 영상이 일시 정지되어 있었고 강지혜가 케이크에 망고를 넣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민준이에게 고위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인 겁니까? 강지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수였어요. 몰랐어요. 육진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강지혜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망고를 넣는 모습.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육진우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상 다 봤습니다. 강지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7년 전 호텔 CCTV도 찾았습니다. 육진우는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어 예린이 육진우를 부축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USB에 저장해서 숨긴 건 당신이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육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짐 싸서 나가십시오. 강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해치려 한 사람에게 줄 자비는 없습니다. 육진우는 돌아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나가십시오. 강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육진우 뒷모습을 쳐다보다 고개를 떨구고 회장실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육진우는 창밖 도시를 쳐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서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육진우. 그 뒤로 예린이, 민준이 손을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 육진우는 비서실 중앙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비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프린터 소리도 멈췄습니다. 육진우는 예린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안고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육진우는 직원들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송혜린 씨는 제 아들 민준이의 어머니입니다. 직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술렁임. 네. 회장님이 아들이?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육진우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년 전 제가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린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육진우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육진우는 시선을 돌려 구석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강지혜.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지혜 씨, 육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비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강지혜를 쳐다봤습니다. 강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민준이에게 고위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였고 회사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육진우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지혜는 입술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침묵. 강지혜는 가방을 집어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서실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구두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비서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육진우는 직원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예린 씨는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박수를 쳤습니다. 예린은 눈물을 닦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오후 3시 1층 로비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발소리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강지혜는 짐박스를 두 손으로 안고 서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책상의 물건들, 액자, 머그컵, 서류들, 10년 동안 모았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육진우, 예린, 민준이. 민준이는 육진우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햄버거요. 육진우가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강지혜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육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육진우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린도 민준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지혜는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박스가 기울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가 쏟아졌고 액자가 굴렀고 머그컵이 바닥을 굴러 로비 한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강지혜는 멈춰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강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서류를 모았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머그컵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머그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컵이 더 멀리 굴러갔습니다. 강지혜는 그 모습을 쳐다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류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액자를 담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겨우 일어나 박스를 안고 로비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강지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인도로 향했습니다. 뒷모습, 박스를 안고 점점 멀어지는 모습, 로비 안. 육진우는 예린과 민준이와 함께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육진우 손을 꼭 잡고 뛰었습니다. 아빠, 빨리요. 육진우가 웃으며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그컵 하나. 청소 직원이 지나가며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